전 세계가 한국보다 더 감동을 받아 난리 난 상황입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국의 K-시위 음악과 영상 문화가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시위가 아닌 평화로운 집회와 마치 대형 콘서트장을 연상시키는 질서, 정연한 분위기가 전 세계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전 세대를 하나로 묶는 음악과 함께 단결하는 모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빌보드에서는 한국 시위에 사용된 K-팝 음악과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 미국의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응원봉을 구하려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린 팬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K-팝이 이제는 중장년층까지 사로잡으며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뉴욕타임스와 가디언은 이번 한국 시위를 21세기형 민주주의 혁명이라 평가하며 기존의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운 시위 문화를 대체할 새로운 모델로 주목했습니다. 이와 함께 SNS에서는 한국의 응원봉 문화와 결합된 시위 방식이 트렌드가 되었고, 세계 각국에서 이를 모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샬럿이라고 합니다. 미국 CNN에서 음악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기자 생활 12년 차입니다. K-팝에 관한 특집 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제가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제 딸과의 특별한 모험으로 기억되기를 바랐습니다. 14살 딸 엘리는 K-팝 열성 팬이에요. 엘리는 이번 여행을 위해 몇 주 전부터 설레하며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고, 저에게 엄마, 한국에서 무조건 가야 할 곳 리스트를 몇 장이나 만들어 보여줬어요. 그런 딸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되기도 했죠. 드디어 출발 날이 다가왔고, 우리는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발을 내딛자마자 엘리는 숨이 멎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긴 진짜 미래 도시 같아요. 공항 내부는 밝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고, 자동화된 시스템은 우리를 환영하듯 자연스럽게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와 얼굴 인식 기술이 결합된 보안 시스템은 모든 과정을 빠르고 매끄럽게 진행시켰고, 저는 한국의 기술적 발전에 또 한 번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공항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공항 안의 다양한 매장과 휴식 공간을 돌아다니며 엄마, 여기는 공항이 아니라 쇼핑몰 같아요. 라고 외쳤죠. 특히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조형물과 곳곳에 배치된 예술 작품들은 여행의 시작부터 우리를 매료시켰습니다. 공항에서의 첫 인상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바로 대중교통이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깔끔한 도로와 질서, 정연한 차량 흐름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이렇게나 규칙을 잘 지키는 나라라니. 대단하지 않아요? 엘리가 흥분하며 물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죠. 엘리는 철도 안에서도 끊임없이 감탄했습니다. 열차 내부는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각 좌석마다 충전 포트와 와이파이가 제공되었죠. 엄마, 여기서는 전철 타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겠어요. 라는 그녀의 말에 저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에도 한국의 세심한 환대와 서비스는 계속되었어요.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은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맞아주었고, 안내 데스크 옆에는 서울 관광 정보를 알려주는 디지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친 후 엘리는 방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보며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다음 날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하기 전 우리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엘리는 내가 일하는 동안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려고 준비한 것처럼 보였어요. 명동, 홍대, 그리고 K-팝 팬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강남까지 그녀는 지도를 들고 끊임없이 새로운 곳을 탐험했죠. 특히 명동에서는 다양한 스트리트 푸드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엘리는 꼬치에 꽂힌 떡볶이를 먹으며 엄마, 이건 진짜 최고예요. 라고 감탄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길거리 공연도 관람하며 활기 넘치는 서울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의 임무를 다해야 했지만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남에서는 엘리가 가장 좋아하는 K-팝 그룹의 테마 카페를 방문했어요. 카페 내부는 아이돌의 앨범과 사진들로 꾸며져 있었고 팬들이 남긴 메시지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기념품을 사고 아이돌과 관련된 이야기를 카페 직원들과 나누며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도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처음 먹어본 김치찌개와 불고기에 엘리는 엄마, 이건 정말 예술이에요라며 감탄했죠. 저는 딸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한국 문화의 깊이를 조금씩 배워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엘리는 식사를 하며 한국의 전통 식기와 상차림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녀는 엄마, 이건 꼭 사진 찍어야 해요. 라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여행 초반부터 이렇게 많은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득했지만 한국에서의 일정이 계속될수록 더욱 흥미진진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저와 딸 엘리의 한국행은 이렇게 강렬한 첫인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며칠은 정말 모든 게 완벽했어요. 엘리는 하루하루가 꿈 같다며 눈이 반짝였고 저도 그녀의 미소 덕분에 업무를 잠시 잊을 수 있었죠. 그런데 마치 모든 게 너무 순조로워 의심스러울 정도였을까요? 뉴스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을 때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과장된 보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거리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에서도 같은 소식을 반복해서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엘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을 때 저는 솔직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낯선 땅에서 그것도 딸과 함께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다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감탄했던 그 질서정연한 도시가 갑자기 두려운 곳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보았던 완벽한 시스템과 미소 짓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느새 긴장과 경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군인들이 주요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는 속보를 내보냈고 전광판에는 비상계엄령 시행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문이 반복적으로 송출되고 있었어요. 엘리, 우선 호텔에 있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라고 그녀를 달랬지만 속으론 저도 불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비행기 표를 알아보려 했지만 당장 출국할 수 있는 표는 전부 매진 상태였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한 외국인들이 많았던 거죠. 호텔 로비에서 마주친 한 독일인 관광객은 저에게 우리도 곧 떠나려고 했는데 표를 못 구했어요. 여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라며 같은 불안을 토로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의 초조함은 더 커졌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낯선 나라에서 그것도 딸과 함께한 이 상황은 모든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호텔방 안에서 뉴스를 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방송 화면에 비친 군인들의 모습과 혼란스러운 장면들은 저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딸을 데리고 온 것이 이렇게 후회스러울 줄이야. 그날 밤 엘리가 잠든 뒤 창문 밖을 보며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다음 날부터 거리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전해진 시위 소식은 처음엔 두려움으로 다가왔지만 곧 의외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전 세계에서 보아온 무력적인 시위가 아니라 평화롭게 진행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들의 방식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엘리는 그런 저보다 더 빠르게 한국의 상황에 적응했습니다. 엄마, 너무 놀라워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항의할 수도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녀는 TV 속 시위대의 모습을 가리키며 눈을 반짝였죠. 그 장면 속 시위대는 화려한 K-팝 노래를 합창하며 평화를 외치고 있었고 형형색색의 응원봉들이 밤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들려오는 노래와 환호성은 단순히 불안감을 덜어주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조차도 그 흥겨운 분위기에 서서히 매료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저의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엄마, 한 번만 시위 현장을 구경하러 가자며 조르는 엘리의 말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짝이는 눈을 외면할 수 없었고 결국 고심 끝에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한 번만. 절대 위험하면 바로 돌아오는 거야. 거리로 나가는 순간 저는 예상했던 불안보다는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거리는 혼란스럽기는커녕 마치 축제의 장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노래를 부르고 손에는 평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플래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물과 간식을 나눠주고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노래를 합창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무섭기는커녕 희망이 느껴져요. 엘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경험이 단순히 낯선 나라에서의 위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느낀 긴장감과 두려움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의 단결과 희망을 목격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의 경험은 우리 모녀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딸과 함께 시위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이 단순한 거리 집회가 아닌 거대한 축제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의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물결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응원봉이 반짝이며 밤하늘을 밝히고 대형 스크린에서는 K-팝 노래가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죠. 엘리는 이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 기세였습니다. 엄마, 이건 콘서트보다 더 좋아 보여요. 그녀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것도 오랜만이었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지만 그곳의 질서정연한 분위기를 보며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위대 중심에서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단순히 K-팝 히트곡이 아니었어요. 곡마다 이번 시위의 메시지를 담은 새로운 가사들이 붙어 있었고 군중들은 그 가사를 함께 부르며 하나로 뭉쳐 있었습니다. 딸은 시위대 한가운데로 들어가 작은 깃발을 흔들며 응원봉을 들고 환호했어요. 엄마, 이건 우리 세대의 민주주의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녀가 들뜬 목소리로 외칠 때 저도 모르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라니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철저히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흥에 겨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누구도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도로를 막은 시민들은 주변에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정리하며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었죠. 또한 저는 시위 참가자들을 위한 독특한 시스템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 자원봉사자가 여기 선결제 물품입니다. 필요한 거 가져가세요.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주변 상점이나 카페에서 미리 결제한 물품은 시위대와 자원봉사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되고 있었어요. 물과 간식뿐 아니라 방한용품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죠. 엘리는 엄마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를 도와줄 수도 있구나라며 감탄했어요. 그리고 시위 현장에 설치된 화장실 지도와 선결제 지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SNS를 검색하면 가까운 화장실 위치와 선결제된 물품이 있는 가게를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엘리는 이를 보고 엄마, 이건 완전 신기해요.
라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저는 이런 디테일과 조직력이 단순히 시위를 넘어선 하나의 문화임을 깨달았습니다. 딸은 이번 경험을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며 친구들과 공유했어요. 그녀는 이건 정말 역사가 될 사건이에요.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딸의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그녀가 이 경험을 통해 단순히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시위가 끝난 후의 거리는 처음 우리가 왔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깨끗하게 정리된 모습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엘리, 너도 이곳에서 뭔가 배웠을 거야. 이건 단순히 문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와 단결력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에요. 시위 현장을 다녀온 다음 날, 딸과 저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호텔 창문을 통해 내려다본 거리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어제의 인파가 남긴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어제 우리가 갔던 곳 맞아요? 엘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엘리. 이게 한국 사람들의 힘이야.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더 많은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엘리는 인터넷에서 시위의 또 다른 모습이라며 사람들이 만든 다양한 응원 메시지와 작품들을 발견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사용된 응원봉들은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 같았어요.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돌을 위해 만든 노래와 춤을 그대로 시위에 접목시켜 각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이었어요. 엘리는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은 시위도 창의적으로 하네요. 그냥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우리는 여의도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시위대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음악 공연을 열고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모습이 보였죠. 딸은 시위대가 제작한 스티커와 배지를 구입하며 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이건 기념으로 간직해야 해요. 그녀는 신중하게 스티커를 고르며 말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는 엘리가 또래 친구들을 만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들과 빠르게 친해진 엘리는 이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이야기와 미국에서 본 K-팝 공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엘리에게 자신들의 시위 참여 이유를 이야기하며 각자가 꿈꾸는 세상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습니다. 엘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너무 멋져요. 저는 그 대화를 지켜보며 딸이 단순히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배워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엘리는 이 만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특권적인 위치에서 성장했는지 또 자신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계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시위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저녁이 되면 시위에 참가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선결제라는 시스템이었는데 시위 참가자들을 위해 미리 음식을 주문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어요. 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참가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돕고 있잖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또 다른 시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된 광장이었어요. 스크린에서는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모습과 메시지가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그곳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응원봉을 발견하고는 크게 기뻐했죠. 엄마, 여기서도 내가 좋아하는 그룹을 보게 될 줄이야.
그녀는 응원봉을 흔들며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세상을 바꿀 방법을 배우고 있는 곳이구나. 그날 밤, 우리는 호텔로 돌아오며 엘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동안 배운 게 정말 많아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무언가를 이뤄내는 모습이 이렇게 멋질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이 여정이 단순한 출장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점점 더 특별해지고 있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발표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 딸 엘리와 함께 우리는 여의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뉴스를 통해 주요 발표 시간을 확인한 후 우리는 최대한 빨리 움직였습니다. 광장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는 그곳에서 좋아하는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빛을 가득 머금은 응원봉의 흔들림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간절함과 연결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응원봉을 들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 같아요. 딸의 표정에는 설렘과 감동이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로 시민들의 메시지와 다양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K-팝 음악을 배경으로 한 시위 현장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서로를 격려하던 장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었습니다. 엘리는 그 화면을 보며 눈을 반짝였죠. 엄마, 저도 저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발표 시간이 다가오자 광장에는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스크린에 등장한 국회의장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리자 광장은 환호성과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응원봉을 하늘로 흔들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 순간이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향한 사람들의 열망과 사랑이 이루어낸 기적임을 느꼈습니다. 엘리는 저를 끌어안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있다니 너무 멋져요. 그녀의 얼굴은 환희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 순간 그녀의 성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그녀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죠. 광장의 열기가 조금 가라앉은 후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누군가는 스티커를 나눠주고 누군가는 작은 공연을 열어 모두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엘리는 현장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그 친구들과 SNS 계정을 교환하며 한국에서의 인연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어요. 저녁이 되자 광장은 조용히 정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져온 물건들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모두 수거하며 광장을 떠났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해진 광장을 보며 저는 한국 시민들의 책임감과 단결력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엘리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전 세계 언론과 SNS는 한국에서의 놀라운 시위 문화를 보도하며 감탄과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전역의 뉴스 채널에서 이번 한국의 평화 시위와 K-팝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시민 운동을 집중 조명했어요. CNN에서는 제가 쓴 기사를 주요 뉴스로 다루며 한국의 문화적 저력이 단순히 음악과 드라마를 넘어 정치와 사회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해시태그 K-팝 시위, 해시태그 K-팝 시위 리스트와 같은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에 올랐고 K-팝 시위 플레이리스트가 만들어져 수백만 명이 이를 듣고 공유했습니다. 엘리는 이 해시태그들을 친구들과 공유하며
자신이 직접 참여한 이야기를 SNS에 올렸습니다. 그녀의 게시물은 큰 반응을 얻었고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경험하다니 너무 부럽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엘리는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미국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K-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엘리의 학교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주의와 평화적 시위에 대한 특별 강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엘리는 강의에서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며 친구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 친구는 그녀에게 너의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도 세상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라고 말하며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는 CNN에서 이번 여정을 기사로 정리하며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특별한 문화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 기사는 SNS에서 큰 반응을 일으켰고 많은 독자들이 우리도 이런 시위 문화를 배워야 한다라는 댓글을 남기며 한국을 향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평화적 시위와 문화의 결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 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은 단순히 취재나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엘리에게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기회였고 우리의 관계를 더 깊고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빛나는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CNN 음악기자 샬럿과 그녀의 딸 엘리가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비상계엄이라는 위기 상황에 두려움을 느꼈던 모녀가 한국의 평화로운 시위, 문화와 시민들의 성숙한 모습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K-팝 음악과 응원봉으로 가득한 축제 같은 시위 현장, 서로를 배려하는 선결제 문화,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리처럼 질서와 열정이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세계에 알리고 K-팝 시위 문화를 전파하며 SNS로 전 세계 친구들과 경험을 나누는 완벽한 한국 팬이 된 모녀의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나요? 한국의 새로운 시위 문화에 매료된 샬럿 모녀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 세계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